년 12월 제트 전투기들이 굉음을 치르며 한국의 영공을 날아간다. 지난 50년간 공중전은 피스톤 엔진을 단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벌이는 영역의 무대였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제트 엔진에 후테이크를 장착한 전투기들이 엄청난 고속에서 초음속에 가까운 속도의 격전을 펼친다. 미국의 F-86 세이버는 소련제 미그기와 전면전을 펼친다. 이제 이들의 비행우는 전쟁사의 새로운 장을 쓸 것이다. 지금부터 미그15라 불리는 장소에서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공중전을 재현해 볼 것이다. (1952년 8월 5일) 4대의 미 공군 F-86 세이버는 한국의 서북쪽 지역 적의 영공인 미그15로 들어갔다. 지난 2년이 넘도록 민첩한 이 러시아제 미그15는 안전한 중국의 기지로부터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가해왔다. 이 비행을 이끄는 이는 로빈슨 라이스너 대위로 그의 임무는 미그기를 찾아 없애는 것이었다. 시야를 조종석 밖으로 돌려 비행기가 남겨오는 꼬리인 비행운을 찾느라 눈동자가 바삐 움직였다. 그때 그들이 나타났다. 8대의 은빛 미그기가 300m 아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이었다. I can still remember seeing those MiGs below me. That was unusual. Anytime you saw MiGs below you, it was an exciting thing, but we learned quickly to suspect the situation. 라이스너는 본능적으로 후방을 확인하라고 외쳤고 그의 윙맨이 대답했다. 3시 방향의 미그기입니다. 6대의 미그기가 머리 위에서 기관포를 번뜩이며 달려들었다. 세이버는 함정에 빠졌다. 오히려 먹이가 된 것이다. 라이스너는 우회전을 지시했다. 세이버들은 주중간을 당기며 기체를 기울였다. 짓누르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머리를 지탱하는 목 근육에 압박이 가해졌다. 세이버는 적의 얼굴을 향했다. 라이스너는 미그15에서 처음으로 생사를 건 격투를 향해서 내달렸다. 2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인민군이 38도선을 넘어 침공이었다. 이 38도선은 남한과 북한을 분리하는 선이었다. 국제연합의 전폭적 후원을 등에 업은 미군은 전쟁에 참여했다. 북한에겐 충분한 인력과 탱크가 있었지만 미약한 공군력은 곧 갈기갈기 찢어졌다. 미 항공기는 하늘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고 부대가 집결된 곳과 보급선은 여지없이 무자비한 공습을 받았다. It had a great effect because we were able in a lot of circumstances to either curtail or certainly decrease the amount of enemy army activity. 하지만 1950년 11월 미군은 신형 러시아제 미그15 제트 전투기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최고 시속 1080km에 이르는 이 미그기는 당시 한국에 있던 F-80과 F-84 제트기보다 무려 시속 160km 이상 더 빨랐다. 전쟁 초기 점했던 결정적인 공군력의 우위가 이제는 위험에 처했다. The MiG was built as a point interceptor. It was light, it had a lighter wing loading, it didn't carry as much fuel, which limited the range, but made it very good for climbing purposes and turning purposes. It was optimized to shoot down B-29s. That's why it had the heavy cannon armament that it did, 223 millimeters and a 37 millimeter. The cannon was really a surprising weapon. If the guy was within about 700 or 800 feet behind you and he fired it, you could feel the vibration with your rudder pedals. When that happened to you, you knew you better do something pretty quick, left or right, but don't stay where you are.
미그15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기지에서 출격한다. 어떤 비행기라도 북한의 서북쪽 영공 약 15,600제곱킬로미터에 들어갔다가는 이들의 표적이 됐다. 미 공군은 이곳을 미그15라 불렀다. 바로 이곳에서 한국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공중전들이 차가운 하늘에 아로새겨지게 된다. 미 공군은 제4 전투비행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 제4 비행단은 신형 F-86A 세이버 제트기를 갖췄는데 이 전투기는 미그기의 능력에 가장 접근한 서방의 유일한 비행기였다. The F-86 was my very favorite plane that I've ever flown, which I used to kiddingly call my little sports car. The F-86 was a pure fighter. It was not intended to intercept or shoot down enemy bombers, but it was meant to take on enemy fighters, destroy them, and achieve air superiority. 세이버는 막강하며 우수한 기동력과 안정된 기총 플랫폼으로 뛰어난 전투기로서의 필요한 자질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 비록 세이버가 조금 빠르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상승률과 고도 부분에선 미그기가 월등했다. That's assuming that you got the same pilots operating both of them. One of the main things that we enjoyed over the communist aircraft was that our pilots were better trained and we had better tactics eventually. F-86은 1950년 12월 미그-12로 첫 전투 공중 순찰 비행을 시작했다. 브루스 힌튼 대위가 12월 17일 처음으로 피맛을 봤다. F-86이 아주 잘했지만 압록강 건너에는 400대의 미그기가 있었으며 1950년 한국에 있던 세이버는 50대도 채 되지 않았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세이버 추종사들의 경험과 기재는 미그-11에서 결정적 차이점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비행복 자세라 불렀다. 로빈 아이스너에겐 그것이 있었다. 1952년 봄 한국에 도착한 라이스너는 비행 실력을 금세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내 비행 중대의 리더가 되었다. 오늘 미그-11에서 라이스너의 세이버 중대가 8대의 미그-15기와 맞닥뜨렸다. They normally had high escort. My wingman called out. We had more MiGs coming in on our 3 o'clock position, making a pass on us. 미그기가 더 높이 있었고 속도도 유리했다. 만약 세이버가 이대로 직진한다면 미그기에게 먹이를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만약 좌회전하면 미그기가 뒤에서 공격을 할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공격자들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다. 미그기들을 지나쳐가게 하면서 횡단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였다. 라이스너는 미그기를 강하게 압박했다. Being a typical fighter pilot, flying that wonderful F-86, we weren't really concerned about these guys. We didn't want them to hit us, though. So we broke into them, made a high G turn into them. 갑작스런 기동에 매복이 무너졌고 2대의 미그기가 지나쳐갔다. F-86이 방향을 바꿨다. 미그기가 사격을 하며 달려들자 세이버는 그들을 향해 바로 상승선회했다. 이제 미그기가 지나쳐가자 세이버는 진행 방향을 바꿔 6시 방향에서 이들의 뒤를 쫓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됐는데 미그-11에서 벌어지는 제트시대 전투의 특징이었다. I took tail end Charlie because he's the closest one to me. When I put the pepper on the tailpipe, pulled the triggers, he lit up like a Christmas tree. You see, we had armor-piercing incendiary bullets in those 650 caliber machine guns. 적기 엔진에서 파열이 일었다.
미그는 적기를 떨궈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승선회했다. 연기를 만들며 미그기가 상승을 했다. 갑자기 연기가 멈추면서 엔진도 멈춰섰다. 미그기는 관성으로 올라가지만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라이스너는 추격을 위해 출력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자 F-86도 떨리기 시작했다. 미그기는 순간 멈추며 미동도 없었다. 그러더니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F-86도 에너지를 잃고 실속으로 들어가면서 떨리기 시작했으며 라이스너는 좌측 방향타를 밟고 기술을 올리며 불과 90m 앞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미그기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 It was a thrill to hear those guns chattering, because something was going to happen up in front, and sure enough it did. 철판도 뚫는 59경 기관총의 탄환들이 미그기의 후미 동체를 두들겼다. 수직 안정판이 떨어져 나갔다. 조종사는 탈출했고 전투는 끝이 났다. 라이스너의 첫 번째 유격이었다. I'll tell you, that was a grand feeling. We were doing what we were assigned to do, and that was to knock every big down we could. And that's what I did.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다. 넉 달 후 라이스너는 자신이 본 최고의 조종사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미그엘에서 벌어진 가장 숨막히는 격전 가운데 하나였다. 1952년 9월 15일 라이스너 대위는 미그 엘리를 향해 4대의 F-86 편대 비행을 이끌고 있었다. 첫 유격을 한 지 넉 달 후였다. 미그기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이버는 압록강 입구 공업단지를 급습하는 F-86 폭격기들을 호위하고 있었다. 임무 때문에 라이스너 편대는 보통 금지 구역인 중국 영공 너머까지 보호 궤도를 돌았다. 이곳은 바로 만주에서 미그기 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었다. 보호 궤도 중간쯤 이르렀을 때 세이버는 4대의 미그기와 마주쳤다. 미그기는 마치 철수하는 것처럼 옆으로 기울이며 떠났다. 하지만 라이스너는 속임수를 의심했고 계속해서 적 전투기를 추격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그기가 다시 돌아섰고 폭격기를 향해 날아갔다. 미그기들은 한국전에서 가장 놀라운 조우 중 하나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비록 최대 사정거리였지만 세이버의 레이저 사격 조준기는 표적을 아주 효율적으로 포착했다. One of the technological advantages that the F-86 had over the MiG, as opposed to aerodynamic features, was that the 86 had a radar-ranging gun sight, and that meant that Sabre pilot could get a fast, accurate tracking solution on a maneuvering enemy target, and it would automatically compensate for the ballistic drop of those 50 caliber rounds. And when it was working properly, it was deadly accurate because the first round would likely impact on target. 라이스너의 기관총이 미그기의 조종석을 박살냈다. 다른 세대의 미그기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육면의 엄호를 받은 라이스너는 선회하는 미그기에 또다시 공격을 가했다. 미그기는 거칠게 피하며 꼬리에 붙은 라이스너를 떼어내려고 했다. 그는 기술을 내려 급강화하다 역회전하고 다시 선회했다. 조종사는 미그기에 대한 자신의 숙련도를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라이스너로 하여금 극한의 수준까지 비행 실력을 선보이게 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조종사였다. 1950년 미그기가 세이버와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보통 고공에서 급강화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F-86에게 반격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 원인은 주로 조종사들의 경험 부족과 함께 미국의 제한된 항속거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조종사의 정체를 감출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는 미그 12를 은밀한 훈련지대로 이용하고 있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유엔선 이내 혹은 서해 너머로는 비행할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잡히게 되어 진짜 신원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심지어 낙하산을 타고 바다로 탈출한 아군 조종사에게조차 기총 사격을 가했다. 1951년 여름, 소련은 전술을 바꿔 훈련생들을 교관들과 비행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 그리고 독소 전쟁의 베테랑들로 대체했다. 미군은 이들을 일본 속어로 거물을 뜻하는 혼초라 불렀다. 그리고 실력도 뛰어났다. 오늘 라이스너는 결코 잊지 못할 한 혼초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The MiG was so aggressive. He also was so well trained. He did not intend for me to get right behind him and shoot him down. So what he did was he turned that thing upside down and split S. That means he reversed his direction. 스플릿 S는 전투기들이 흔히 사용하는 반전 기술로서 비행기가 배면 비행을 내 급강하해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채는 것이다. He was so low, and I was sure he wasn't going to make it. And I said to my wingman, "This is going to be the easiest kill I ever had." Well, it turned out this guy made it. 불덩이로 변했어야 했지만 미국인은 기적적으로 말라버린 강바닥 위로 수평 비행을 했다. 라이스너는 미국이가 비틀어 선회하는 과정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지만 이번엔 자신의 차례였다. He was so close to the ground, he kicked rocks and debris up. I, meanwhile, had managed to get in behind him. I got dents all over my airplane where he knocked rocks, blew rocks up off of the riverbed. Well, from there on, it was a real fight. This guy was some pilot. 미국이가 품어내는 강한 기류 때문에 라이스너는 조종관을 안정시키기가 힘들었다. 미국인은 한 마리 새와 같았다. 그는 출력을 줄이고 스피드 브레이크를 펼쳤다. 세이버를 앞으로 지나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되면 라이스너는 적의 총구에 노출돼 버린다. 라이스너는 미국이 위로 선회하며 받아쳤는데 대기 속도를 줄이며 6시 방향의 위치를 계속 유지했다. 그때 미국이가 스로틀을 당기고 가속을 하면서 최대 중력 가속도로 급선회했다. He took me on a mad race, and I'd get in a shot at him every once in a while. We were tenacious as a bulldog. We just didn't want to turn him loose. 미국인은 역회전 선회를 냈고 라이스너는 또다시 사격을 가했다. 꼬리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라이스너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미국인은 뒤집힌 채로 수직 상승을 하다가 다시 제 위치로 뒤집었다. When that happens, you're putting negative G's on your body. Your eyeballs pop out about this far. The blood rushes to your head. You can get a red eye. I wouldn't even attempt it. I have to do a half roll and pull down. 둘은 다시 강바닥으로 내려왔다. 미국이가 출력을 줄이자 라이스너도 본능적으로 미국이의 속도에 반응했다. I coasted right up beside him, wingtip to wingtip. I looked into his cockpit. He looked into my cockpit. He raised his fist and shook it at me, and I thought, man, this is like the movies.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다. 미국이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 라이스너는 곧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대공포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혼초가 이들을 중국 공군기지 상공으로 이끌었던 것이었다. What's next? 지펠 콰트로.
그 앞에선 모든 것이 추억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 문을 여는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펠 콰트로. 대한민국 락그룹을 대표하는 YB 윤도현 밴드. 2002 월드컵과 평양 공연까지 한국적 락으로 대한민국 가슴을 울려왔다. 대한민국 락의 역사를 새롭게 쓰며 걸어온 13년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윤도현 밴드 멤버들의 4인사색 음악 인생을 만나본다. 꿈꾸는 사람들의 바이오그래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역사 앞에서 피스밀감이라. 정치학 개론 이런 책 읽을 필요가 없죠. 조선왕조실록 읽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역사에 대한 의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2년 9월 15일)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 미국이 조종사가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로비 라이스너와 그의 윙맨을 자신의 기지까지 유인해갔다. 바로 중국 내륙 56km에 위치한 타콩쿠 기지였다. 대공포가 세이버에게 쏟아졌다. He was so low, he'd blowing dust off the runway. He must have called ahead and said, "Shoot these guys off of my tail." My wingman's name was Joe Logan. Then he said, "Hey, Lee, they're shooting at us." Well, they certainly were. And the guns were shooting from everywhere, and black explosions all around us. But it didn't concern me enough to turn him loose, I'll guarantee. I was behind him, and that's where I was going to stay, and I did. 라이스너는 명중시킬 만큼 충분히 낮게 날 수 없었다. 미국인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자 신속하게 상승선회를 냈다. When he ran out of runway and he pulled up, I was able to get an angle off, which I needed. I hit him heavy. 미그기의 날개가 세이버의 기총에 맞고 떨어져 나갔다. 그가 살 길은 즉시 착륙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상에 불시착하는 것으로 그게 최선의 바람이었다. 라이스너는 다른 수를 생각했다. He never put his gear down. He made a 180-degree turn, and when he was headed back down, it looked like he was going to land beside the runway, not on the runway, in the grass. Well, I poured all my ammunition into him at that time. Every .50 caliber I had was chattering. He never completely leveled off. 미그기는 지상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불붙은 금속 파편 조각들이 세워져 있던 다른 미그기들까지 박살냈다. 라이스너의 윙맨은 이 광경을 보고 의기양양했다. And old Joe Logan was so enthusiastic, he said, "Hey, Lee, you just destroyed their Air Force." What a wonderful sight. 전체 교전은 약 5분여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미그기는 파괴됐지만 임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세이버에겐 레이더로 조정되는 치명적인 대공포를 피해 압록강을 넘어 기지로 귀환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전쟁 기간 내내 중국의 공군기지 영공을 통과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이런 월경 추격은 예외였다. 하지만 공격적인 편대장들은 적진에서 미그기와 교전을 벌이기 위해 수시로 명령을 위반했다. 만주 지역에서 미그기를 찾아 비행하는 건 조용한 음모 속에 진행되었다. 편대장들은 입이 무거운 윙맨들을 골라 비행에 나섰다. 대대 지휘관들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기총 카메라에 잡힌 많은 촬영 필름들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미그기의 잔해가 남긴 흔적을 뒤로한 채 라이스너와 그의 윙맨은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다. Joe Logan got hit in the belly with anti-aircraft fire.
he started losing fuel, and I ran over and got under him to check him out. Well, it was evident he was not going to make it because he was really pumping that fuel overboard. 제트기는 적의 영공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아군 구조 지점은 160km나 떨어져 있던 조도로 너무 멀었다. 라이스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I had him throttle back gradually and let the nose down. And I don't know where I got the wild idea. Nobody had done it before. What I did was I hooked my nose in his tailpipe. 뛰어난 비행수를 선보이며 약 30분 동안 라이스너는 기력이 빠진 육면의 제트기를 반복적으로 바다 쪽으로 밀었다. 구조 비행기가 눈에 들어오자 로건은 라이스너에게 김포에서 보자고 말하고는 탈출했다. Now Joe landed in the water. The choppers and the amphibians were having an argument who got to rescue him. Well, the choppers finally won by saying, "It's my turn. You got the last one." 헬기는 로터로 생긴 바람을 로건의 낙하산에 채워 해변으로 날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낙하산 줄이 그의 목에 걸리고 말았다. Some of the ripcords tangled around Joe's neck, and he drowned. So after all that effort, we lost Joe Logan. 결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이틀 후 라이스너는 미그15에서 또다시 한 대를 격추시켰는데 한국을 떠날 때까지 총 8대를 격추시켰다. 라이스너는 베트남전이 발발하자 다시 전투를 위해 복귀했다. F-105 썬더치프를 몰고 두터운 방어망을 가진 북베트남을 날았다. 1965년 9월 그는 격추돼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하노이 힐튼으로 보내졌다. 7년 후 라이스너는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다. 20년 전 미그15에서 적을 물리치도록 만들었던 비행복 자세는 그대로였다. (1953년 6월 30일) 한국에서의 지상 전투는 3년째 밀고 밀리는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며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휴전 협상도 2년째 지지부진이었다.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을 거란 느낌이 피부에 와닿았다. 만주에서 시행되는 항공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과 교관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미그15에 출동했다. 6월의 어느 화창한 날, 랄프파 대위는 아주 의욕이 넘쳐 흘렀는데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벌집을 향해 날아갈 예정이었다. 이날 미그15에서 첫 비행을 하게 된 랄프는 한 미국이 혼초와 벌이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투에 온 힘을 쏟게 된다. 편대장은 버트먼 게리 게리슨으로 제335 비행대대장이었다. 비행은 곧 전투 전개로 이어졌다. 랄프는 한시 방향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I called the flight out, and we had a flight of 16 MiGs flying almost opposite us. 아직 발견되지 않은 4대의 세이버는 마치 풀숲에 몸을 감춘 치타처럼 16대의 미국에 몰래 접근했다. The MiGs don't know we're there, and we're closing on them slowly. I'm doing everything but pushing my airplane by hand, trying to get it to go faster. I'm quietly saying to myself, "Don't shoot yet, Gary. Gary, don't shoot. Don't shoot yet." 미그15에서 세이버는 핑거포 전술을 사용했는데
각각 2대가 짝을 이뤄 각상 혹은 소편대가 상호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 If I spotted a MiG, my number 2 man, he knows that from that call on, I'm not going to be looking around at all. 오직 경험이 가장 많은 조종사인 편대장만이 미그기에게 발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험이 많은 조종사는 넘버 3 혹은 소편대장이었다. 그는 편대가 분리됐을 경우에 대체 사수가 된다. 넘버 2와 4는 윙맨으로 상대적으로 신참인데 이들은 항상 편대장이나 소편대장의 뒤를 엄호해야 한다. 미그15에서 벌어지는 고속의 공중전은 매와 같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구했다. 승리와 생존의 열쇠는 바로 편대의 보전이었다. When we're talking about tactics, integrity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elling lies or things of that nature. It has to do with maintaining the cohesive force. A flight goes out, and it's trained to go out and fight as a four-ship flight. It sees the enemy, it fights as a four-ship flight, and it comes back as a four-ship flight. That's integrity. 새로운 세이버 조종사들은 한국에 오기 전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 전투기 학교에서 F-86으로 호된 훈련을 거쳤다. 수많은 파일럿들이 넬리스 시뮬레이션 공중전에서 격추당하다 보니 신참들은 반농담으로 펄럭이는 국기를 보며 기념사진을 찍으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F-86 신참 파일럿은 이미 고난이도의 훈련을 소화했다. 랄프파 대위는 누구보다 준비가 돼 있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잘 알았다. 1950년에 F-80으로 지상군 지원 임무를 한 적이 있었다. F-80 임무를 마친 후 랄프는 미국으로 돌아가 F-86의 주종관을 잡았다. 그는 아주 실력 있고 공격적인 세이버 교관 조종사로서 명성을 얻었다. 조종사들의 은어로 랄프는 굿스틱이었으며 지금은 미그기를 잡기 위해 안달이 나 있다. 1953년 여름 제4 전투 비행단과 함께 랄프는 목숨을 건 용맹을 보여주게 된다. 4대의 F-86이 아무것도 모르는 16대의 미그기를 추격 중이었다. 사수는 편대장 버트먼 게리슨이었다. 랄프파는 게리슨이 발포를 참아주기를 희망했다. Wait till I get into position and we'll get 2 at the same time. And of course I can't say this on the open radio because it would tip the enemy off. 하지만 게리슨은 기다리지 않았고 발포를 시작했다. 총에 맞은 미그기가 뒤집히며 급강하였다. Garrison stayed on him, cut the corner, swung in behind him. 아주 쉬울 듯 보였다. 게리슨과 그의 윙맨은 연기를 뿜는 미그기를 쫓아 하강했다. And the next thing I hear a voice and it's Garrison and he says, "My guns won't fire." 총에 맞은 미그기는 여기. 기총이 고장난 게리슨은 여기에 있다. 갑자기 미그기 편대장이 총에 맞은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추격전에 뛰어들었다. The leader of the 16 MiGs does a very fast turn reversal and heads straight for Garrison and Garrison's wingman. 랄프는 이 공격적인 움직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He's done this before. He's pretty highly experienced. 랄프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게리슨과 그의 윙맨은 현재 미그기 편대장의 총구에 노출돼 있었다. 랄프는 이 공격적인 미그기를 막으려고 움직였다. 그는 조종관을 거칠게 왼쪽으로 잡아챘고 피가 머리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의 지수트가 그 즉시 팽창해 복부와 허벅지를 마치 뱀처럼 꽉 조여왔다. 사정거리는 아니었지만
랄프는 게리슨의 꼬리에 붙은 미그기에게 겁을 주려고 기총을 발사했다. 발포는 효과가 있었고 미그기 편대장이 떨어져 나갔다. 한은 사격을 가할 위치를 잡기 위해 쫓아갔다. I latched onto this guy at about a ballpark of about 1,800 feet and brought my pipper up and put the pipper on his fuselage, getting ready to shoot him. And he started his maneuvering. And we had a dogfight that lasted 6 minutes before the first shot was fired. 미그기 편대장은 소위 혼초로 뛰어난 조종사였다. 그는 미친 듯이 비행기를 왼쪽으로 급선회했다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고 다시 롤링과 트위스팅을 펼쳐 보였다. 적 조종사는 여러 차례 스플릿 S 리버설을 시도하며 랄프를 꼬리에서 덜쳐냈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는 숙련된 조종사로 그대로 죽을 뜻이 전혀 없었다. 랄프는 버티고 있었지만 제대로 겨눌 수가 없었다. 혼초와는 다음을 기약해야 할 수도 있었다. It had reached a point whereby I didn't know whether I was going to know how to let him go or not. 미그기가 소나기를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1953년 6월 30일) 미그15 전투는 거대한 털뭉치처럼 마구 얽히고 설켰다. 마치 2차 대전의 그것과 같았지만 훨씬 빠르고 더 높았다. 랄프파 대위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We went into just a roaring gunfight between 20 aircraft, 4 of them ours. 다행스럽게도 랄프에겐 현재 그가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비행기는 1953년 당시 가장 최신의 전투기였다. 1950년 12월 처음으로 한국에 보내진 F-86A 모델은 아주 우수한 기총 플랫폼이 있었다. 하지만 미그기보다 무거웠으며 2,500kg의 추력을 내는 엔진 때문에 미그기처럼 고도 15,000m까지 오를 수 없었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8대1의 열세였다. 1951년 12월 제5일 전투유격 비행단이 미그15에서 첫 교전을 벌였는데 대략 세이버 130대와 미그기 350대 이상이었다. 제5일 비행단은 F-86E를 도입했는데 이른바 정가동 미익이라는 기술을 세이버에 선보였다. 초기 모델인 F-86은 승강타나 꼬리의 상하 조종 ing면이 음속에 가까워지면 반응하지 않았다. 대기력 때문에 조종사로선 거의 조종관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는 공중전에서는 심각한 결함이었다. 이 모델의 완전히 새로운 정가동 미익은 유압 부스팅을 통해 최고 대기 속도에서도 승강타를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52년 8월 한 번 더 가장 치명적인 버전의 세이버가 미그15에 투입됐다. F-86F였다. F에는 보다 강력해진 2,765kg의 추력 엔진이 있어서 두 개의 결정적인 분야에서 미그기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분당 2,700m 이상 상승하는 상승률과 약 15,000m에 달하는 실용 상승 한도였다. 세이버의 날개 역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원래 저속에서 더 나은 통제력을 보여왔던 가동식 앞전 슬랫이 사라졌다. Most jet combat, not all, but most tended to occur at higher airspeeds where the slats were really of not much advantage. 슬랫은 새로운 비가동식 앞전으로 대치됐는데 날개 뿌리에서 6인치, 날개 끝에서 3인치 정도 길어졌다. 기류를 통제하기 위해 실속 마기판이 추가됐다. 이른바 하드 혹은 63 날개는 고속에서 세이버의 기동성을 높여주었다. The F model was a tremendous improvement
It had a better turning capability, was faster, better climb, and more closely simulated those characteristics of the MiG that we liked so much. 미그15는 여전히 가벼워서 중량에 대한 출력의 우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F-86은 처음으로 고도 14,900m에서 미그기와 동등하게 기동할 수 있었다. 1953년 6월 30일 F-86F에 추가된 추력과 기동력 덕분에 랄프파 대위는 미그기와 겨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혼초를 상대로 사격 위치를 잡지는 못했다. I could bring my gun sight right up to the airplane, but I couldn't get it on the airplane. 랄프를 꼬리에서 떨쳐버리기 위해 미그 편대장은 다시 한번 스플릿 S로 행전해 급강하했다. 랄프는 배면 비행을 한 다음 하강했다. 이러한 기동으로 랄프는 여전히 미그기 뒤를 추격할 수 있었다. 고도 900m에서 제트기는 급강하를 멈추었다. 랄프는 서서히 지평선이 보이자 가슴으로 강한 중력의 압박을 느꼈다. 그때 미그 편대장이 기술을 올리고 스로틀을 전방으로 당겼다. 그는 상승률의 우위를 이용해 세이버의 이빨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올바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F모델의 세이버에겐 전자장비에 이점이 있었다. 랄프의 레이더 조준기가 거의 3.6km 떨어진 표적을 잡아냈다. So I just sat there and very calmly let the gun sight settle down, gave him about a 4-second burst, and shot him to ribbons. 세이버에 장착된 6개의 59경 기관총은 초당 110발을 발사했다. 12kg의 납덩이가 그대로 미그기에 충격을 가했다. The airplane burst into flames. Flames were trailing way back. I throttled back a little bit, and to get a close look at this guy who'd been doing rather well, as I rolled up to look down on him, and I could see there were slashes from those 50 calibers, and they were all burning. But fire coming out of just about all of them. The canopy was broken. There was blood in the front end of the canopy and forward of the pilot. And the pilot was down, sort of hanging over his stick. 랄프는 미그 1에서 첫 유격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승리를 축하할 틈도 없었다. About that time, I heard the distinctive 37mm cannon going thump, thump, thump. If I could hear him, he was close. Too damn close. 멀리서 이 전투기를 따라오던 또 다른 미그기가 편대장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한 것이다. 랄프는 본능적으로 급선회했다. 그는 기술을 하늘로 잡아채 급격한 상승 선회를 냈다. 그러자 미그기 추종사는 놀라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상황이 역전됐고 미그기가 그의 먹잇감이 됐다. 랄프는 능숙한 기동력으로 상대의 등 뒤에서 완벽한 사격 위치를 잡았다. He turned left about 45 degrees, and when he rolled level, I knocked him out of the sky. I hit him so couldn't miss. 랄프는 순식간에 2대의 미그기를 잡았다. 랄프파는 10번의 승리를 거두고 더블 에이스가 되어 세이버의 임무를 마쳤다. 이와 같은 위협을 잃은 F-86 주중사는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전쟁의 마지막 주 7주 동안 단 30번의 출격으로 이 일을 해냈다. 랄프는 베트남전 기간에도 비행기를 몰게 되는데 영웅적 행위로 인해 공군 십자 훈장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자정이 되자 포성이 멎었다. 전선은 결국 처음 시작한 지점과 거의 같은 곳에서 끝이 났다. 하지만 어떤 휴전 협정도 공식적으로 교전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F-86은 미그 골목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78대를 잃었지만 거의 560여 대의 미그기를 격추시키며 약 7대1의 대승을 거두었다. 승자가 없는 이 전쟁에서 제공권을 두고 싸운 미그 LA에서의 전투만이 유일한 승리였다. 한국은 오늘까지도 화약고 상태로 남아있다. 제트기 소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상공에 울려 퍼지고 있다. 마하2의 F-15와 F-16 전투기들이 한때 F-86이 순시하던 하늘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북에서는 미그15기와 미그21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미그29로 발전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이 첨단 기종들이 선택한 무기다.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현대전 상대들은 몇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미그 LA에서 그랬던 것처럼 결코 불꽃 튀는 격전은 벌이지 못할 것이다. 히스토리 채널 OX 퀴즈 이벤트 실전 최강 전투기 대전 매주 한 분을 추첨해 인류 최초의